자, R과 L과 C가 있어요. R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항, 순저항. 자, 우리가 말하는 전기 전자제품, 우리가 쓰는 거. L이 뭐였어요? L이 인덕턴스였거든. 인덕턴스 어디서 생겼어? 코일에서 생겼어. C가 뭔지 알죠? C는 뭐였죠? 이렇게 생기네. 네, 콘덴서. 얘네 셋의 공통점은 다 전기 회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요렇게 구성을 했죠. 여기다가 뭐 달면 돼? 네, 전압 달면 돼. 전압을 저항체에 인가하면 되고요.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에다가 전압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콘덴서도 우리가 이렇게 회로로 구성을 했었죠. 전압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이거다. 얘 전압 걸어가지고 전류 부하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예요? 이래. 그쵸? 전류를 넣어줘. 전류 넣어줘서 이 코일에 들어가면 뭐예요? 에너지 축적시켜. 자, 전압 넣어주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 여기에 뭘 축적시켜요? 전압 축적시켜서 뭐가 생겨? 에너지. 여기도 에너지 축적. 얘는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기를 주면 인로스 아웃풋이 나오고요. 얘네 둘은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딱 나눴잖아. 얘는 무슨 값? 유효분. 얘네 둘을 뭐라 그래요? 무효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얘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실제 존재하는 수로 표현한다고요. 얘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허상의 수로 표현을 한다고. 요게 달라요. 요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메 법칙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회로를 구성할 건데요. 첫 번째 회로. 순저항. R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자, 교류 전압은 이렇게 사인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걸어주면 어떤 전압이 들어가요? 순간순간 변하는 요 전압이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전압 곡선이라고 해봐. 파형이라고 해봐요. 자, 이렇게 전압을 줬대요. 전압을 줬더니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전류가 어떻게 흐르더냐? 주황색 보여요? 이렇게 흐르더래요. 우리가 크기가 똑같은 지점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 0점 기준으로 이 0일 때, 크기가 0일 때를 비교해보면 주황색 파형이 흰색 파형보다 지금 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니야. 하나요. 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코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돼. 자, 순저항이죠. 다시 갈게요. 전압은 변함없습니다. 시간 변화는 이런 파형의 전압이 들어가면 자, 전류는 이런 전류가 가요. 자, 여기 봐봐요. 시작점이 서로 어쩐다? 같아. 얘네 둘은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똑같은 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R만 회로, 다른 말로 하면 순수 저항만 붙어있는 회로에서는요. 교류의 전압과 얘를 전류라고 했죠?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의 차이가 없어. 이걸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얘를 세 글자로 위상이 같다. 그래서 동위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동위상이다. 누구하고 누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파형을 그리더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위상차가 없다는 게 봤어.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오메 법칙을 가지고 회로값을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메 법칙 복습 한번 해볼까요? V는 IR, 그죠? I는 R분의 V, 아니죠? R은 I분의 V, 단위는요, 볼트, 암페어, 그리고 옴, 이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오메 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저항, 다시 말해서 R만 회로일 때는 이렇게 오메 법칙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돼요. 줄 때는 시료값으로 줘서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아는 그대로 공식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R만 붙였을 때 R만 회로에 대해서 봤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L만 회로예요. L만 회로를 어떻게 줬어요, 지금? 원통형의 코일에다가 교류 전압을 인가를 했어. 그랬더니 전류가 흘렀죠. 자, 얘도 볼게요. 전압을 파형으로 그리면 이런 전압원이 들어갔을 거야. 이런 파형을 갖는 전압이.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류가 어떻게 나오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보라색 보세요. 이렇게요. 이게 전류 파형일 거야. 이렇게요. 자, 우리가 크기가 같은 곳을 볼게요. 0점, 여기도 0일 때죠. 자, 이 둘의 차이가 보여요, 눈에? 보라색이 흰색보다 어디에 있어? 뒤에 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몇 도 뒤지냐? 90도 뒤진대요. 그래서 L, 다시 말해서 코일만 있는 회로에서는요, 이 성격, 이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90도 뒤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린 이걸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이거랑 같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얘는 유도성이에요 라고 말해요. 우리 코일에서 뭐가 나와요? 전류. 변화하는 전류가 끊임없이 들어가면 유도 기전력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걸 유도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쟤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벡터로. 크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벡터로 표현을 하면 얘는요, 지상 전류죠. 그죠? 얘를 플러스 J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지상이면 뒤진다인데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뒤진다는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맞아. 근데 여기서 허수부가 가리키는 건 전압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뒤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전압은 어떤 상태예요? 앞선 상태죠. 전류보다 앞서잖아. 항상 전류와 전압의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기준으로는 앞선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전류가 지상인 건 플러스 J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J의 의미는 유도성이면서 전류가 뒤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L만 회로예요. 자, 그러면 얘도 오메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회로값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메 값으로 갈 건데, 오메 법칙으로 갈 건데, 우리 지금 뭐 달았다고요? 코일 달았다고. 코일에 변화무쌍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면서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된다? 자기 인덕턴스가 생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혹시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가 뭔지 기억나세요? H라고 썼었어요. 헨리라고 읽었어요. 얘 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비례 상수지, 이 회로에서 전류가 얼만큼 들어가는데 이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인 오메 값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오메 값으로 환산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어디서 왔어? 발전기 돌리는 데서 왔다고요. 발전기에서 회전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뭐가 많이 생겨요? 기전력이 생겨요. 자, 다시 말해서 L값도 커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L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기전력의 비례 상수야.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코일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변화하는 전류가. 그럼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자기장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 역기전력. 여기에서 이 역기전력의 비례 상수가 바로 인덕턴스였어요. 그래서 원래 흐르던 이 하얀색 전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다시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전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죠. 못 흐르게 하는 정도가 되겠지. 이만큼이. 그래서 얘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다시 말해서 기전력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원래 전류를 방해하고자 하는 힘도 커지는 거야. 지금 요게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얘가 뭐였어? 각속도였단 말이에요. 각속도. 각에 따른 속도죠. 각속도가 커질수록 이 방해하는 정도가 방해 정도,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이 방해 정도가 커져요. 이 방해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걸 온값으로 환산한 값이라고요. 그래서 이 방해 정도를 각속도와 비례하면서 인덕턴스에 비례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덕턴스를 온값으로 환산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치가 올라간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 계산은 진짜 중요합니다. 되게 잘 나와요. 특히나 L만 회로에서 혹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아래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이 L을 저항점으로 온값으로 환산시키는 거 되게 계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더 이상 인덕턴스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 그리고 이 L 값이 X 값으로 변한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얘를 리액턴스 값이다. 리액턴스가 무슨 값이에요? 코일 값. 다시 말해서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오메 값으로 환산한 값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항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치로 계산해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 법칙 한번 가볼게요. 자, 오메 법칙 다시 한번. V는 I, R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R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L이 있어요. L을 저항화 시킨 게 뭐라고? 리액턴스라고. 그래서 R이 아니고 얘가 뭘로 바뀌어요? 리액턴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I는 R분의 V 암페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R 대신에 우리가 L을 저항값으로 변환시킨 게 뭐라고? 리액턴스라고요. 이렇게 간다고요. 다시 한번.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도 만들 수 있어요? 전류분에 전압하면 그게 바로 리액턴스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L만 회로에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 회로 특징. L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뒤지는 전류가 발생하더라. 유도성의 성격을 갖더라.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플러스 J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L 값을 무슨 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리액턴스 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각속도. 각주파수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인덕턴스 값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치가 엄청 커진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는 벡터잖아요. 그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뒤지고 있는 방향성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도트를 찍을 것이고요.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J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L만 회로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자체 인덕턴스 값이 0.01헨리라고 했고 이때 넣어주는 전압이 60Hz짜리, 다시 말해서 1초에 60개의 파형을 만들어내는 100V짜리 전압을 넣어줬대요. 그럼 그때 유도 리액턴스, 자, 얘 이름이 리액턴스죠? 근데 이 L값, 다시 말해서 인덕턴스를 리액턴스화 시킨 거를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말할 거예요. 자, 얘를 구하래요. 자, 유도 리액턴스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유도 리액턴스는 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덕턴스 값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값이야 라고 했었고 얘가 얼마? 이 파이 F 그리고 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L 값이 얼마? 0.01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377이니까 3.77 나오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회로에서 구하라는 값이 전류화가 얼마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오메 법칙을 떠올리세요. 지금 L만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로 풀어야 되는데 R이 아니고 리액턴스 분의 V로 풀어야 되는구나가 빨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리액턴스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각 주파수 곱하기 인덕턴스 값 이렇게 가는 거죠. 대입하면 2 파이 F 대신에 50Hz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가야 되죠. 요게 L 값이니까 L 값은 밀리 헨리를 헨리로 바꾸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314V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약 100A 나와요? 99.9. 네, 약 100 나오네요. 그래서 100A가 정답이다.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액턴스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계산이 안 돼서 끙끙거리시는 거라면 계산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콘덴서 한번 달아볼게요. 콘덴서. 자, 그림 이상했어. 자, 이런 거죠. 콘덴서를 교류 전화번에 딱 달아놓은 거야. 자, 콘덴서 정전 용량 값이죠? 단위는 페럿을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전압을 줬을 거고. 자, 전류를 넣어주겠대요. 어떤 전류? 이런 전류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이런 전류가 흐르더래요. 이런 전류가. 전압이 들어갈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얘를 연결해보면 결국에는 요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0.1대 크기를, 0.1대 위상을 비교해보면 주황색, 다시 말해서 이 전류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보다 어디에 있어요?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앞선 전류,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얘는 콘덴서는 무슨 용량? 정전 용량이잖아. 그래서 얘의 특징은 용량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심한 회로의 위상차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마이너스 J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류가 앞서니까 전압은 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얘도요. 지금 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옴이 아니잖아, 단위가. 페럿이잖아요. 그럼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 옴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근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얘가 항상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1로 계속 흘러서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돼. 그러다가 이제 반주기가 끝나서 또 다른 반주기가 되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축적돼 있던 게 모두 다 방전이 되고 다시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전하가 축적이 꽉 다 차잖아요.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이 회로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가 돼요. 여기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잖아요. 얘가 충전과 방전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전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 각속도가 빠르다, 충전, 방전이 더 빠르게,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말인즉슨 전류가 지나가기 더 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얘는 리액턴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용량이 아니죠. 이거죠. 얘를 용량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용량 리액턴스는
저항값이야.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인데 얘는 각 주파수, 다시 말해서 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류가 되게 잘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각 주파수에는 반대. 용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오메 값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아까 용량 말고 유도 리액턴스랑 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반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각 주파수와 용량의 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벡터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J. 자, 얘를 풀어서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파이 F C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돼 있죠. 면 마이너스 J가 의미하는 거는 용량성입니다.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서 이 용량 리액턴스는 우리가 오메 법칙에 쓸 건데, 자, 오메 법칙 우리 바꿔볼까요? V는 R 대신에 뭐 넣는다고요? 리액턴스 넣을 거예요. I는 R분의 V 대신에 리액턴스분의 V로 쓸 거야. 자, 리액턴스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I분의 V로 단위는 뭐다? 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한 회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기 봐봐요. 만약에 심한 회로인데 제가 주파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주파수가 증가될수록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막 증가해. 제가 주파수를 50에서 60, 60에서 70 이렇게 계속 올릴 거예요. 그렇죠. 용량 리액턴스 값은 작아져요. 그죠? 콘덴서의 용량 값을 제가 되게 크게 해요. 정전 용량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 리액턴스는 작아져요. 자, 보세요. 제가 주파수를 2배로 점프를 시켰대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회로의 전류 값이 변화해버렸어요. 어떻게? 2분의 1배로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전류가 감소했다는 건 이 오메 값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감소했다는 건 저항 값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죠. 2배 커졌겠죠. 자,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저항 값이 커지는 게 누구인가? L인가 C인가 R인가? 뭐예요? 자, 일단 순정 R은 주파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L 아니면 C야. 자, L은 어때요?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예요? 자, 우리가 리액턴스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오메 값이니까. 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각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L 값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2파이 F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야. 반면에 용량 리액턴스는 어땠어요? 각 주파수가 커질수록 용량 값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주파수가 2배로 뛸 때 요 리액턴스 값이 2배로 뛰는 게 둘 중에서 누구예요? L 값이죠. 유도성이죠. 유도 리액턴스죠. 오케이. 너 유도 리액턴스였구나. 그러니까 전류가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누구다? 범위는 코일이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아니요. 리액턴스는 옴이 아닌 값을 옴 값으로 변환시킨 값이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의 종류는 2개가 있어요. 코일을 리액턴스로 변한 값, 콘덴서를 리액턴스로 변환시킨 값. 2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유도 리액턴스, 얘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주파수 변화에 의해서 리액턴스 값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어떤 리액턴스가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다. 왜? 얘는 각 주파수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죠. 사실 제가 설명하기에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R만 회로일 때, L만 회로일 때, C만 회로일 때 1번 위상차 성격, 2번 오매 법칙, 1번 위상차 성격, 2번 오매 법칙. 이 오매 법칙에 대해서 논하려면 리액턴스로 변환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C만 회로에서도 위상차 성격, 두 번째 오매 법칙. 오매 법칙 계산하려면 리액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들어올까 말까 해요. 자, 관련 문제. 요새 최근 기출에 나왔던 문제 한 번만 우리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코일에 주파수를 10Hz를 인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코일의 리액턴스 값이 10ohm이었어요. 줬을 때. 그때 제가 주파수를 100Hz로 바꿀 거거든요. 더 높여줄 거예요. 그럼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 값은 몇 ohm으로 변하는 거예요? 몇 ohm으로 변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코일이 아니야. 콘덴서로 바꿔볼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10Hz일 때 콘덴서의 리액턴스 값이 10ohm이 나왔어요. 용량 리액턴스가. 그러면 이때 제가 주파수를 100Hz로 바꾸면은 용량 리액턴스 값 얼마로 나와야 돼요? 0.1. 그렇죠. 0.1이요? 몇 배? 10배. 그러니까 몇 배? 10분의 1배가 돼야지. 0.1이 아니고 1ohm이 돼요. 1ohm, 그죠? 100분의 1배 시켜서. 아무튼 감소한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2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예시로 드릴게요. 1번 위상차 성격은 동위상입니다. 전압의 위상이랑 전류의 위상이 같은 거죠. 두 번째, 오매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ohm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근데 L만 회로는 한 단계가 더 가요. 위상차 성격. 3번이 오매 법칙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얘는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 계산하는 방법. 자, 얘도 그러면 3단계로 가야죠. 1번 위상차 성격, 2번 용량 리액턴스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3번이 오매 법칙. 무슨 전류, 무슨 성. 이거는 벡터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얘도 무슨 전류, 무슨 성. 그리고 얘는 어떻게 J로 표현해야 되는지. 여기 가면 되겠죠? 여기도 오매 법칙입니다. 지금 빨리 정리하시고 쉬실게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 세타. 네, 둘 다 세타. 위상을 의미하죠.